부동산 문제가 중국에서 먼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국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건설사 연쇄 부도 리스크가 나오고 있거든요.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부동산이 핵심고리에 있어요. 부동산은 금리에 약하고 경기에도 민감합니다. 금융위기는 보통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건설사라던가 뭐 은행, 증권사 같이 금융사들이 금융위기 때 가장 타격이 심하죠. 부동산이 침체되면 건설사만 타격받는 게 아니라 은행들, 저축은행들, 뭐 증권사들, 카드사들, 캐피탈사들 다 큰 타격을 받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그런데요. 2011년에 문제가 됐었던 이 저축은행 연쇄 파산 사태도 부동산 PF 대출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예요. 건설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토지라던가 완성된 건물에 대출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PF는 내가 미래에 이렇게 멋진 걸 지을 거예요. 계획 멋있죠? 이러면은 이 가치가 1조는 될 거니까 대출해주세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대출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높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대출이죠.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고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어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지급 보증을 해주는 곳이 확실하면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사업주는 이 프로젝트만 따로 떼서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대출이라던가 뭐 추가 자금 조달이라던가 수익 분배, 지급 보증, 매각할 때 훨씬 더 깔끔해지죠. 그래서 규모 있는 개발건들은 보통 이제 PF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고 건설만 일정대로 완공이 잘 되면은 자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PF 대출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는 고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PF 대출을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면은 다시 이거를 또 판매하면서 이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를 주제로 했던 빅쇼트가 생각나는 거죠. 부실한 부동산 대출을 채권으로 만들고 여기다가 신용 보강을 해주고 이거를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또 PF에 돈을 또 넣어주는, 그러면 누군가가 계속 이 PF 대출로 나온 유동화 증권을 사주면서 시장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에 투자했던 유동성들이 부실이 밝혀지는 순간 녹아내리겠죠. 그게 연쇄적으로 피해가 번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레고랜드 사건인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시기가 끝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율이 오르고 건설 자재가 올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공사 현장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사하는 도중에 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공사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대출 이율이 올라가서 부동산 수익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이만큼 벌 줄 알았던 사업이 오히려 하고 나면 적자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PF 대출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업계의 PF 대출을 보면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2008년, 2011년 고생을 좀 호되게 했어요. 그래서 대출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금리로 수익성 악화의 길을 걷던 이제 보험사라던가 카드사, 캐피탈사가 이 PF에 손을 대서 투자를 한 거죠. PF 대출 잔액은 점점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가 지금 48조를 보고 있거든요.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5조 정도 되고, 연체율은 작년 말 0.5%에서 이번 6월 말에 0.9%로 상승을 했습니다. 연체율도 늘고 있고 PF 대출 규모도 늘고 있다라는 거죠. 증권사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증권사들도 이제 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걸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만들어요. 신용 보강을 해가지고 이자 수익을 받고 뭐 팔기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유동화 증권이 팔리지가 않으면은 증권사가 다 책임지고 사들여야 됩니다. 시행사가 완공을 해서 담보대출로 이 유동화 증권을 잘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장에서 이 유동화 증권을 지금 1주만 연장해주세요, 2주만 연장해주세요, 이런 재발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환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천안에 나왔던 개발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다 떠안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 PF 유동화 증권 해결 못하면 증권사 돈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가 나오는 거죠. 11월 달에 차환해야 되는 유동화 증권만 11조나 됩니다. 차환이 되지 않으면은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가치가 부실해진 이 채권을 증권사가 떠안게 되는 거고, 증권사가 평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F 대출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본 대비 좀 비중이 높은 곳이 메리츠, 하이, 다올, 현대차증권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다 어느 정도 비중은 꽤 있습니다. 나중에 지급 보증에 나섰던 건설사도 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돼요.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PF 우발 채무가 4조 3천억, 해양건설이 2조 3천억이 되죠.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 PF 우발 채무 많은 건설사들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다만 모회사가 돈이 있어서 뭐 유상증자도 좀 해주고 현금 지원도 해줄 수 있으면은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든든한 모회사가 없는 건설사는 이 위험을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분양이 심한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 뭐 전남, 경남 이런
이런 지방 건설사들은 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말라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벌어지면서 돈에 가장 눈치가 빠른 곳이 어디냐? 은행입니다. 은행 중에서 중도금 대출을 중단하는 것도 생겼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늘어요. 그러면 이거를 못 갚는 사람도 늘어날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못 갚을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경기가 좋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일 때는 돈을 빌려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빌려주는 냉정한 곳이 은행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전운이 돌고 있다. 쎄한 느낌이 온다. 시장은 유동성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위기에서 잘 살아남아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데 한전채가 시장의 돈을 싹 쓸어가고 있어요. 23조 원치를 쏟아냈답니다. 발행금리 6%를 주고 쓸어가니까 다른 곳들이 이제 채권 발행해서 돈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언제부터 좋아질 거냐? 글로벌 상황을 보셔야 돼요. 한국만 혼자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집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물가가 잡혀야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회복이 일어날 건데 회복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은 심각한 부동산 침체지만 부양책을 쓸 여지가 있어요. 2009년처럼 나홀로 회복도 가능한 곳이 중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매매 건수가 코로나 위기 때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확 떨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을 봤더니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8월 대비 약간 하락했는데 그래도 작년 동월 대비는 8.4% 상승했어요. 작년 대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근원 CPI 하락에 방해가 되고 있죠. 미국의 경우는 3개월 동안 아주 미세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근원 CPI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내년쯤에는 금리 인상이 멈출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기예요. 시장에 나온 주택 재고가 125만 채입니다. 전년 동월보다 0.8% 오히려 감소했어요. 집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을 꺼리게 되고 주택 가격을 빨리 잡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미국은 물가만 잡히고 나면은 부동산발 호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가벼운 수준이냐 깊은 수준이냐가 다음번에 올 증시, 부동산 반등이 빨리 올 거냐, 나중에 올 거냐의 차이를 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짧을 거냐, 길 거냐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 투자할 때도 한국만 보지 말고 미국과 중국도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향후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고맙습니다.